그리고 애들을 되게 예뻐해 주셨고 수업도 잘해 주셨고 되게 좋으신 선생님이셨어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누구보다 성실했다는 그는 유아체육 수업 파견 강사 일을 했던 26살의 고재영 씨. 그래서 이거 보고 사실 울었어요. 이걸 한참 이제 최근에 봐서 누나의 성공은 곧 다 성공이다. 가족들에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기 저 서대문 경찰서 영사예요. 고재영 씨가 아드님 되시는가요? 예. 자, 놀라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112 출동 나갔는데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전날 회식이 있었던 스포츠 센터에서 재영 씨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재영 씨의 몸에서는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여러 차례 가격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후두부의 상처들과 둔기를 막아낸 듯한 양쪽 손등의 방어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신체 후면부에 다량으로 남아있던 특이한 형태의 상흔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찻길처럼 출혈이 생긴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거를 중선 출혈이라고 합니다. 약간 원형의 쇠파이프 같은 그런 물체로 가격하거나 맞았을 때 생기는 아주 특징적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뭐 야구 방망이가 될 수도 있고 쇠파이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단한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둥근 형태를 가진 물체를 갖고 여러 차례 가격을 했고 그게 모여가지고선 전체가 다 멍이 들고 손상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지난밤 있었을 상황을 증명하듯 사건 현장은 부서진 물건들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숨진 재영 씨의 곁에 남아있던 한 남자.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있어요. 미래다원 집보지하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했어요. 본인이 폭행했다는 진술이 없었음에도 그때는 이렇게 보니까 엉덩이를 보니까 폭행한 적이 있으니까. 12월 31일 오전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직접 신고까지 했던 남자. 그는 연말 회식을 함께했던 재영 씨의 직장 상사,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 씨였습니다. 폭행의 흔적을 두고 경찰이 추궁을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던 대표 한 씨. 그런데 증거물로 수집한 CCTV에 지난밤 비극의 기록이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3cm, 직경 70cm. 그게 몸속에 들어가는데 손으로 먼저 집어넣고 후빈다. 후비고 나서 발로 또 손잡이까지 그만큼 딱 당겨놓고 수많은 내가 시신을 보고 직업상 봐도 지금도 난 그게 생각이 난다. 한 씨의 엽기적인 행각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두 사람이 격하게 몸싸움을 하다 벌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미 한거불능 상태가 된 재영 씨에게 끝내 막대기를 찔러 넣어 살해한 한 씨. 그렇다면 사건 당일에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린 사건 당일 주변 건물의 CCTV 영상과 재영 씨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인 12월 30일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연말 회식이 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5시 10분경 재영 씨가 스포츠 센터로 올라갑니다. 오후 6시 35분 또 다른 여성 직원 2명이 준비한 음식을 들고 센터로 올라갑니다. 이후 세 사람은 대표 한 씨와 함께 3시간가량 연말 회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회식을 마치며 생일이었던 직원에게 축하금을 주기도 했다는 대표 한 씨. 회식의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봐 대표 한 씨가 재영 씨와는 술을 더 마시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술을 사서 다시 올라간 것이 밤 10시 4분경. 약 1시간 만에 스포츠센터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아까보다 더 취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한 재영 씨는 대리기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재영 씨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거 잔머리를 쓰는 걸 나 역시 알아. 아이, 맞습니다. 저 머리가 안 해. 형, 예.
잔머리를 큰다는 걸 수 있을까? 이후 새벽 12시 14분경 둘은 차에서 내려 다시 스포츠센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재영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스포츠센터로 올라가기 전 두 사람의 대화에 등장한 돈. 혹시 급여 등의 금전적인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과거의 대표 한 씨와 급여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는 전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애기가 주 3회 수업을 등록을 했는데 학원에서는 15만 원 내요. 저는 이제 4만 5천 원 받는 거고. 주 1회 수업에 이제 그냥 1회 수업을 보면 7대3인 거죠. 누가 7?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8시간, 9시간 수업을 제가 하는데 제가 6개월 동안 거기서 일하고 받은 돈이 200도 안 돼요. 지금도 대표 한 씨와 급여 문제 때문에 소송 중이라는 미영 씨. 한 씨가 그녀에게 파트너 계약을 명목으로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는데 자꾸 유리한 쪽을 바꾸고 이제 금액도 자꾸 조정이 되고 길게 봐라. 길게 보면은 선생님한테는 이게 훨씬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다. 부당한 계약임을 알고 금액을 바꿔주든 수업 일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해봤지만은 돌아오는 건 계약서대로 돈을 받고 일하라는 강요였다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너 어떻게 새끼야,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될까? 넌 돈도 버는 새끼야. 지금 많이 벌고 나쁘지 않지 않냐? 돈을 많이 벌라고 충고하는 한 씨와 한 씨의 말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한 재영 씨. 그날 재영 씨는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걸까? 우린 그 답을 찾기 위해 한 씨의 과거를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연락이 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려준 얘기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다 이해했어요. 어쩔 수 있어.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새끼라고. 오래 알고 지냈지만 한 씨의 폭력성 때문에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밖에 술을 먹고 집에 가서 한 잔 더 먹자. 근데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집에 애가 셋 있고 와이프 있고 근데 그런 집에 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안 가겠다. 안 간다. 하루는 너무 이렇게 생떼를 부리니까 이 친구가 떡볶이랑 막 이런 걸 막 샀대요. 이거 가지고 가서 와이프 줘라. 와이프 주고 우리가 가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홍대 한복판에서 그걸 받아갖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뺨을 때리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술을 그만 먹자고 하니까 폭행을 했다. 그렇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악마의 얼굴을 드러냈던 한 씨. 갑작스런 폭력을 당한 사람도 많았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술을 먹으면 그게 이제 일정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직접 목격도 했고 술 먹다가 일방적으로 뭐 손찌검하고 대부분의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았죠. 한 씨가 보여준 갑작스런 폭력의 패턴이 그날 밤 숨진 재영 씨에게도 나타났던 걸까? 아니요. 아니 그래요 안 했어. 왜? 내가 좀 예. 맞아. 하지 말라고 새끼야 그냥. 국가 먹었으면 그냥 닥치고 있어. 예. 나 내 앞에 개소리 하다가 너 두드려 맞는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스스로 화를 키우다 결국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갑작스레 표출했던 한 씨. 그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인 걸까? 상대방의 태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보세요. 지금 폭력을 그렇게 행사하고 막 그럴 정도의 지금 어떤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소한 일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분노나 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태가 유지돼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한 씨의 이런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그런데 우리는 한 씨에 대해 정반대의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얘가 이제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뭐 CCTV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하는 행동이 다 찍혔다고 그렇든 저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다 실수로
됐겠지. 얘가 고의로 그랬을 리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같이 술도 드셨었나요? 저번 달에도 만났어요. 지금 사건 있기 한 달 전에. 엇갈린 지인들의 진술. 만일 술이 급작스런 폭력의 원인이라면 한 씨는 왜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걸까? 같이 술을 먹고도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형들한테는 또 안 그랬어요. 같이 일하던 형들은 어떻게 이번 일이 있고 어떻게 얘기할 정도냐면 전화 와가지고 야, 왜 그런 애 아니잖아. 형 그런 애예요. 형들한테는 엄청 예의 바르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보였는데 뭐 애를 친구라든지 동급으로 본다든지 밑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못 참아하더라고요. 근데 술 먹으면 약간 좀 자기보다 조금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굉장히 이제 억압하고 약간 강압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죠. 자기보다 약간 이제 뭐 그렇다고 하면 좀 하대를 좀 하더라고요. 술 취했어도 그게 구분을. 네,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술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평소 가까웠던 친구나 후배들에게만 이런 갑작스런 폭행의 패턴을 보였다는 겁니다. 공격성과 분노가 잠재해 있다가 어떤 계기로 그것이 터져 나왔고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력의 지배하에 있는 피해 대상자를 향해서 온갖 형태의 폭력이 터져 나온 것이거든요. 막대기류 그러한 도구를 이용을 해서 폭력을 가하는 행동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것은 성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대의 의미, 상대방에게 가장 높은 정도의 굴욕감과 치욕감을 안겨주고 가장 그 고통을 크게 야기하겠다는 그런 의도. 내가 누군가에게 가학을 하려고 할 때, 응징과 처벌을 가장 높은 수위로 하려고 할 때, 그때 성이라는 것이 매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씨가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건 결국 그의 분노가 멈추지 못하고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가 폭발하고 멈추지 못한 한 씨. 사실 이 사례에서도 이 가해자가 과거에도 계속 에피소드가 저는 유사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술을 먹고 또 자주 술을 먹지만 그런 분들이 모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분노 특성의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이 결합이 되었을 때 더 강하고 심각한 어떤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특성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한 씨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일시적이 아닌 오랜 기간 내재된 분노가 본인만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특성을 더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술을 마시면 타인에게 오랜 시간 높은 강도로 폭력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재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분노의 감정이 있는 경우에 알코올이 방아쇠 역할을 하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 사이코패스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적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성 분노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술을 마음껏 마시고 그때마다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한 씨와 같은 참혹한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선택이죠. 그 자제력을 발휘하지 않기로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액트 아웃, 이 분노와 공격성을 터뜨리기로 결정하는 것은 의지예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사건 현장에서 바로 긴급 체포가 되었던 한 씨. 사실 그의 신고 전화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재영 씨를 폭행 중이던 새벽 2시경 한 씨는 기이하게도 자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누나가 지금 했다고 해가지고 누나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고 출동했다는 경찰.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신고자 한 씨는 술에 취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걱정했던 여성도 발견할 수 없었고 혈흔이나 흉기 등 범죄 현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옷 벗고 방 안에서 자고 있다고 그거를 아니 옷 벗고 있다고 뒤집어
항목을 보는 경찰관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경찰관이 그게 뭐 인권침해 아니에요? 유족들은 그 새벽 치명상을 입긴 했지만 살아있었을지 모를 재영 씨를 경찰이 발견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6명 나가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 수가 있겠어? 살인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운 청춘을 하다가 없애? 자기 아들 같으면 거기 누워서 하이 벗고 있는데 그냥 갈 거야? 새벽 2시경 출동한 경찰이 재영 씨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찰은 재영 씨가 누워서 잠자고 있는 듯 보여 그냥 돌아갔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당시 재영 씨가 살아있었다면 유족의 말대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고 재영 씨가 이미 치명상을 입고 숨져 있었다면 살인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난 셈이 됩니다. 경찰관들이 받는 교육은 되게 법, 이론 이런 데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 상식을 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2명의 남성이 있다가 좀 뭐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한데 한 명 쓰러져 있다. 하체가 벗겨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 뭐 남자들이 술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한 그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사실은 경찰관들의 교육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죠.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경받는 경우가 있어 주치 감경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2018년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전문가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질러요.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법정에 나와서 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음주한 자 있잖아요.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속여서 음식에다가 약물을 몰래 타거나 이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면책의 사유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만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이라고 보느냐 마느냐의 판단을 재판부에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걸 구분해요. 네가 자발적으로 술 먹고서 네가 살인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네 자신을 변명할 그런 어떠한 권리도 부여할 수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주치범죄와 관련해 더 강력한 법을 시행 중인 네덜란드도 있습니다. Latijnse spreuk, culpa in causa heet dat. En dat komt erop neer dat je hebt het aan jezelf te wijten dat jij in een situatie van ontremming terecht bent gekomen en dat je in die situatie ernstige strafbare feiten hebt begaan. Dat ligt niet aan het slachtoffer dat in elkaar geslagen is of wat dan ook. Dat ligt aan jou, want jij hebt te veel alcohol gebruikt of te veel verdovende middelen en dat jij dan gekke dingen doet. Ja, dat is jouw risico en dat komt gewoon voor jouw rekening en daar word je volledig op afgerekend. 그날 재영 씨가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품에 꼭 챙겼던 상자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재영 씨는 이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을 만나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산타 할아버지랑 약속 3가지만 해볼까요? 첫 번째, 절대 친구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10년 뒤 자신의 스포츠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치는 꿈을 꾸었던 재영 씨. 사진과 여행을 좋아하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좋아했던 26살 청년의 삶을 사라지게 한 건 한 씨가 선택한 악의 마음이었습니다.